안녕하세요. 신청자, 구독자 여러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놀라운 뉴스가 연달아 터졌어요. 리플과 SEC의 3년 반 전쟁이 드디어 끝났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리플이 바로 2억 달러짜리 대형 인수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고 심지어 퇴직연금의 가상자산 투자까지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방금 전에 또 다른 폭탄급 소식이 터졌거든요. 블랙록이 XRP ETF를 신청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나요? 마치 동네 편의점에서 갑자기 외제차를 팔기 시작한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상상이 되시나요? 수십억 달러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밀려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동시에 터진다는 게 정말 우연일까요? 첫 번째로 가장 뜨거운 소식부터 살펴볼게요. 리플과 SEC의 전쟁이 드디어 끝났어요, 여러분. 이 소송이 언제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2020년 12월이에요. 거의 3년 반 동안 계속된 거죠. 마치 롯데월드에서 1시간 줄 서서 기다린 놀이기구가 갑자기 고장났다가 다시 운행하기 시작한 것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양쪽 다 항소를 철회했다는 거예요. SEC도 리플도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죠. 왜 그럴까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지난 6월에 뭐라고 했냐면 이번 챕터는 여기서 끝내고 가치의 인터넷 구축이라는 본질에 집중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애널라이사 토레스 판사의 최종 판결이에요. 기관 투자자한테 팔린 XRP는 미등록 증권이지만 일반 투자자한테 블라인드 비드 방식으로 팔린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블라인드 비드가 뭔지 궁금하시죠? 이건 마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물건 사는 것과 비슷해요. 판매자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거죠. 반대로 기관 투자자 판매는 마치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직접 만나서 계약서 쓰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XRP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8% 이상 급등했어요. 3.04달러에서 3.27달러까지 올랐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상승인지 아시나요? 하루 아침에 23센트가 오른 거예요. 만약에 10만 개 XRP를 가지고 있었다면 23,000달러가 하룻밤 사이에 늘어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뉴스가 또 터졌어요. ETF 스토어의 네이트 제라시 대표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블랙록이 SEC에 리플 XRP ETF를 신청할 것이라고 전망했거든요. 여러분, 블랙록이 누군지 아시나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예요. 운용 자산 규모가 10조 달러가 넘어요. 우리 돈으로 1경 3천조 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회사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블랙록이 XRP ETF를 신청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마치 삼성전자가 갑자기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충격이거든요. 블랙록은 이미 비트코인 ETF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운용 자산이 수십조 원에 달하거든요. 네이트 제라시 대표가 왜 이런 전망을 했을까요? 그는 가상자산 ETF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위해 블랙록이 다른 가상자산을 외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가치가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다루면 다른 암호화폐들은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마치 백화점에서 샤넬과 루이비통만 팔고 다른 브랜드는 안 판다면 나머지 브랜드들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대 의견도 나왔어요. 블룸버그 ETF 수석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는 앞으로는 신규 가상자산 ETF의 수익성과 인기가 감소할 것이고 XRP ETF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큼의 관심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블랙록이 당연히 XRP ETF를 낼 거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트 제라시 대표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블랙록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서 고객 선택권을 넓히는 게 맞거든요. 3년 반 동안 법정 싸움에 쏟았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이제 기술 개발과 파트너십 확장에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증거가 나왔어요. 리플이 캐나다 핀테크 기업 레이를 2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거든요. 2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돈으로 약 2,600억 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중견기업 하나를 통째로 사는 것과 같은 수준이거든요. 마치 동네 치킨집 사장이 갑자기 백화점을 인수한다고 선언한 것과 같은 충격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법정
싸움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런 대형 인수를 발표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리플이 왜 레일이라는 회사를 샀을까요? 레일은 토론토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실시간 결제 솔루션과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리플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것과 실제로 서비스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마치 맛있는 요리 레시피를 아는 것과 실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게 다른 것처럼요. 레일은 바로 그 운영 노하우와 규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아시나요? 암호화폐 업계에서 규제 라이센스 하나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보세요. 몇 년씩 걸리고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리플은 이미 완성된 시스템을 통째로 사온 거예요. 요 타이밍이 정말 절묘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 액트라는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서명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환경이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마치 도로교통법이 새로 정비되면 자동차 회사들이 안심하고 신차를 출시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리플의 모니카 롬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번 인수가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시장에서 레일의 규제 인프라를 활용해 RLUSD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규제 인프라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리플이 레일에게서 사고 싶었던 핵심 자산이거든요. 암호화폐 업계에서 규제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최근에 팍소스라는 회사가 규정 준수 문제로 2,650만 달러의 벌금을 받았거든요. 우리 돈으로 300억 원이 넘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겠죠? 한번 실수하면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의 타격이에요. 그래서 리플이 이미 규제 준수 시스템을 갖춘 레일을 인수한 건 정말 영리한 전략이에요. 마치 운전면허 따기 어려우니까 이미 면허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제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훨씬 안전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2억 달러가 넘는 XRP를 매각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걱정하기도 해요. CEO가 자기 회사 코인을 파는 게 좋은 신호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갈링하우스 CEO가 XRP를 판 돈으로 레일을 인수했을 수도 있거든요. 마치 부동산 투자자가 아파트 하나를 팔아서 더 큰 건물을 사는 것과 같은 전략일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CEO들이 이런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조달해요. 자기 지분을 일부 매각해서 회사 성장에 재투자하는 거죠. 이게 나쁜 신호일 수도 있지만 적극적인 성장 전략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특히 법정 싸움이 끝난 직후에 대규모 인수를 발표한 걸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정책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이 정말 놀라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추간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미국이 향후 5년간 최대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거예요. 100만 개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대략 10만 달러니까 100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약 130조 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비교해 볼게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500조 원이니까 그것의 4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루미스 상원 의원이 왜 이런 법안을 냈을까요?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혁신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세계 1등 하는 것처럼 미국이 디지털 자산으로 세계를 리드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이게 실현되면은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401k 퇴직연금에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으로 비트코인이나 XRP 같은 가상자산에 투자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401k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과 비슷한 제도예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식, 채권, 펀드 정도만 살 수 있었어요. 마치 편의점에서 과자랑 음료수만 팔다가 갑자기 고급 와인까지 팔기 시작한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미국의 401k 시장 규모가 약 7조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9천조 원이 넘어요. 이 중에서 단 1%만 가상자산에 투자해도 700억 달러거든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투자할까요? 퇴직연금 특성상 위험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직접 사기보다는 비트코인 ETF를 살 가능성이 높아요. 마치 금을 직접 사서 집에 보관하기보다는 금 ETF를 사는 것과 같은 이치죠. 훨씬 안전하고 관리하기도 쉬우니까요. 제프리 허시라는 전문가도 뭐라고 했냐면 나도 IRA 계좌에서 비트코인 ETF를 운용하고 있다. ETF는 퇴직연금에 적합하지만 현물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
있고 했어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XRP ETF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블랙록이 신청한다면 말이에요. 이 모든 뉴스가 XRP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결됐어요. 3년 반 동안 XRP 위에 드리워져 있던 먹구름이 거친 거죠. 이제 기관들이 XRP에 투자하는데 법적 장벽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나요? 지금까지 많은 기관들이 XRP를 피해왔거든요. 규제 리스크 때문에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리플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이에요. 2억 달러 인수는 리플이 정말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마치 축구팀이 비싼 선수를 영입하면 우승 의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리플이 단순히 XRP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진짜 글로벌 결제 회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진출이에요. RLUSD가 성공하면 XRP 생태계 전체가 커지는 거거든요. 마치 아이폰이 성공하면 애플 생태계 전체가 커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XRP 사용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는 블랙록 XRP ETF 가능성이에요. 이게 정말 실현된다면 XRP 시장에 혁명적 변화가 올 거예요. 퇴직연금 자금부터 시작해서 기관 투자 자금까지 엄청난 규모의 돈이 XRP로 몰려들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의 가상자산 친화적 정책이에요. 비트코인만 특별한 게 아니라 전체 가상자산 생태계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마치 동네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주변 상권이 다 살아나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리플의 글로벌 전략과 기술적 우위, 리플이 레이를 인수한 건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에요. 이건 글로벌 결제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선언과 같은 거거든요. 레일의 실시간 결제 기술과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이 합쳐지면 정말 강력한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특히 레일이 가진 규제 라이센스와 기존 고객 베이스는 리플에게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올해 4분기에 규제 당국 승인을 받아 인수가 완료된다고 하니까 곧 구체적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플이 법정 싸움을 끝내자마자 바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건 정말 인상적이에요. 이건 마치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리플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XRP는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국제 송금의 불지 역할을 하거든요. 마치 서울에서 부산 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거예요. 송금할 때마다 XRP를 거쳐야 하니까 수요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리플은 전 세계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일본의 SBI 홀딩스, 태국의 사이암 상업은행, 브라질의 산탄데르 은행 등등이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CBDC와의 연관성이에요. 센트럴뱅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말이에요.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 때 리플의 기술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치 스마트폰 만들 때 안드로이드나 iOS를 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 XRP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법적 리스크 때문에 망설였던 기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할 거거든요. 마치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던 음식점이 다시 열리면 손님들이 몰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블랙록 XRP ETF가 정말 나온다면 이건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가 나온 것처럼 XRP ETF도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XRP ETF가 나오면 퇴직연금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실현되면 XRP 시장에 정말 큰 변화가 올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여전히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리플이 기관들한테 XRP를 직접 팔 때는 증권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일반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ETF 형태로 거래되는 것도 문제 없고요. 알트코인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번 뉴스가 전체 알트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아요. XRP가 SEC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건 다른 알트코인들에게도 희망적인 신호거든요. 마치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면 나머지도 따라 넘어지는 것처럼요. 특히 리플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프로젝트들, 예를 들어 솔라나나 카르다노 같은 코인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SEC가 이들을 증권이라고 주장했던 근거가 약해졌거든요.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도 리플의 승소 사례를 참고해서 자신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타이밍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친화 정책과 리플 승소와 대규모 인수와 블랙로 ETF 전망이 거의 동시에 터진 거잖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걸까요? 어쨌든 가상자산 시장에는 정말 좋은 뉴스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어요. 이런 모든 변화들이 XRP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지만 적어도 리플이라는 회사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법정 싸움이 끝나자마자 바로 성장을 위한 투자에 나선 걸 보면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시장 변화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하루 종일 뉴스만 볼 수도 없고 말이에요.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는 시황 브리핑, 포지션 변화,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 뷰 공유, 다른 암호화폐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하며 같이 분석하고 같이 버티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특히 XRP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규제 변화부터 시작해서 기관 채택, 기술적 발전, 지정학적 요인까지 혼자서 다 추적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커뮤니티에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투자는 결국 혼자 버티기보다 같이 준비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가입 조건은 없고 100% 무료입니다. 전화번호 남길 필요도 없고 링크만 클릭하면 바로 입장 가능해요. 관심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 통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